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저택의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는 빗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다. 방 안,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마네킹 위에서 창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드레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지만 한서연의 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황금 세장처럼 보일 뿐이었다. 내일이면 그녀는 이 드레스를 입고 원치 않는 남자의 신부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이 순간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그녀의 아버지가 태양그룹의 회장이 경쟁사인 진성그룹과의 합병을 위해 외동딸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한 그날부터였다. 최민준, 그녀의 약혼자는 오만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남자였다. 서연은 그와의 결혼이 단순히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당하는 일임을 직감했다. 그래서 그녀는 도망쳐야만 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드레스룸을 나섰다. 복도는 쥐 죽은 듯이 고요했고 정해진 시간에 순찰을 도우는 경비원들의 발소리만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경비 시스템의 사각지대와 순찰 경로의 허점을 몇 주에 걸쳐 분석했다. 그녀의 손에는 현금과 위조 신분증, 그리고 값싼 선불폰이 든 작은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태양그룹의 공주라는 신분을 버리는 대가였다. 저택의 거대한 담벼락 끝, 담쟁이 덩굴로 가려진 작은 개구멍이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소리가 그녀의 움직임을 감춰주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얇은 옷을 순식간에 적셨지만 서연은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다. 마침내 담벼락을 넘어섰을 때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자유로운 공기였지만 동시에 지독한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다. 서연은 낯선 동네의 어두운 골목으로 몸을 숨기고 젖은 손으로 선불폰을 꺼냈다. 익숙한 콜택시 앱 대신 추적이 어려운 외국계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했다. 화면에 표시된 대기 시간은 고작 5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다가오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하나가 심장을 옥죄어 왔다. 아버지가 보낸 사람일까? 아니면 최민준의 수하일까?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마침내 지도에 표시된 차량이 골목 입구에 멈춰 섰다.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평범한 세단이 아닌 칠흑처럼 검고 매끄러운 최고급 세단이었다. 서연은 순간 망설였다. 혹시 함정일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가 다가가자 뒷좌석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는 평범한 차량 호출 기사가 아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실루엣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차가운 분위기는 그가 속한 세계를 짐작하게 했다. 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차에 올라탔고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과 단절된 듯한 안도감과 새로운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차 안은 바깥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다.
목적지가 어디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묘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서연은 흠뻑 젖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의식하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냥 여기서 최대한 먼 곳으로 가주세요. 서울을 벗어나면 더 좋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규정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의 요구는 합리적이었지만 서연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가진 것은 위조 신분증뿐이었다. 그녀가 머뭇거리자 남자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다. 차는 부드럽게 도로를 미끄러져 나갔다. 창밖으로 익숙했던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남자는 내비게이션을 켜는 대신 익숙하게 어두운 길을 달리고 있었다. 차 안의 침묵은 무거웠다. 서연은 남자의 정체에 대해 수만 가지 추측을 했다. 그는 누구일까? 왜 이런 고급차로 운전기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걸까? 혹시 최민준이 고용한 사람일까? 바로 그때 그녀의 가방 속 선불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것은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들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아야 할까? 무시해야 할까? 그녀의 동요를 눈치챘는지 남자가 백미러를 통해 다시 한번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문제가 있나 보군요. 남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어조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자는 갑자기 핸들을 꺾어 고속도로 출구로 빠져나갔다. 원래 가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안전벨트나 제대로 매시죠. 오늘 밤은 꽤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의 말과 함께 차는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속도를 높였다. 그녀의 도망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누구의 차에 올라탔는지, 자신의 운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남자와 함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남자의 이름은 권지혁. 은성그룹의 총수이자 최민준의 가장 강력한 적수였다. 그는 단지 하룻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익명의 드라이버가 되었고 우연히 폭풍우 속에서 자신의 가장 흥미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참이었다. 권지혁은 백미러에 비친 겁에 질린 사슴 같은 여자를 흥미롭게 관찰했다. 흠뻑 젖은 웨딩드레스, 절박함이 가득한 눈빛,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추격자들. 평범한 가출 소녀가 아니라는 것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값비싼 시계와 교양 있는 말투는 그녀가 상류층 출신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이 생각보다 재미있어질 것이라고 예감했다. 누가 당신을 쫓는 겁니까? 지혁이 다시 한번 침묵을 깨고 물었다. 그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서연은 대답을 망설였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지금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약혼자, 그리고 아마도 우리 가족들이요. 그녀의 대답에 지역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꽤나 떠들썩한 결혼식이었나 보군요. 신부가 도망칠 정도면. 그의 비꼬는 듯한 말투에 서연은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녀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지역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당신 때문에 내 차가 총 알바디가 되는 건 사양입니다. 최소한의 정보는 공유해주는 게 예의 아닌가.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다. 태양그룹 아세요? 그녀의 말에 지혁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태양그룹, 그리고 도망친 신부,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오늘 아침 경제뉴스 한 면을 장식했던 태양그룹과 진성그룹의 세기의 결혼식. 그렇다면 이 여자는 태양그룹의 외동딸 한서연이고 그녀를 쫓는 약혼자는 진성그룹의 망나니 최민준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상황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웠다. 최민준에게서 도망치는 거라면 방향을 제대로 잡았군. 지역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서연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녀가 묻자 지혁은 대답 대신 차의 속도를 더욱 높였다. 그들의 뒤로 몇 대의 검은색 세단이 바짝 따라붙고 있었다. 평범한 추격이 아니었다. 마치 훈련받은 전문가들처럼 그들은 조직적으로 지혁의 차를 포위하려 했다. 지역의 운전 실력은 전문가 수준이었다. 그는 빗길 위를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며 추격 차량들을 하나씩 따돌렸다. 거대한 트럭 사이를 고개 하듯 빠져나가고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혼란을 주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좌석을 꽉 붙잡았다. 이것은 영화에서나 보던 자동차 추격전이었다. 이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단순한 차량 공유 기사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다. 그 꽉 잡아요. 지혁이 외치는 순간 차는 좁은 골목길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추격하던 차들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거나 벽에 처박혔다. 몇 분간의 숨 막히는 질주 끝에 마침내 그들은 추격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었다. 지역은 한적한 강변도로에 차를 세웠다. 차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제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혁이 엔진을 끈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층 더 낮고 진지했다. 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강요된 정략 결혼, 그리고 그 결혼 뒤에 숨겨진 두 그룹 간의 비열한 거래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지혁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지혁은 한참 동안 창밖에 어두운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가 자신을 경찰서에 데려다 주거나 혹은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었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완전히 이 낯선 남자의 손에 달려 있었다. 초해민주는 내 적수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지혁이 입을 열었다. 그와 그의 아버지는 내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당신의 결혼 역시 그들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을 겁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당신은 그녀가 묻자 그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이름은 권지혁, 은성그룹의 대표입니다. 은성그룹, 태양이나 진성만큼 거대하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간 무섭게 성장하며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신흥 강자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젊고 냉철한 카리스마로 유명한 권지혁 대표가 있었다. 서연은 뉴스와 잡지에서 그의 얼굴을 본 기억이 났다. 그런 그가 왜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앞에 나타난 것일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오늘 밤은 개인적인 이유로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것뿐인데 아주 흥미로운 손님을 태웠군요. 지혁은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말했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는 서연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제 저를 어쩔 건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오히려 위험한 짐이 될 뿐이었다. 그가 자신을 돕지 않을 이유는 충분했다. 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서연. 그녀는 최민준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혹은 그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를 돕는 것은 그의 복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를 더하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녀의 눈빛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을 느꼈다. 일단은 내 안전가옥으로 갑시다. 그곳이라면 최민준이라도 쉽게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지혁이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적의 적은 동지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서연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안도감이 어렸다. 남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해 보였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권지혁은 다시 차에 시동을 걸었다. 빗줄기는 어느새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고 그들의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운명은 그날 밤 빗속의 도로 위에서 예기치 않게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였다.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된 그야말로 하늘 위의 요새 같은 곳이었다. 지혁은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다. 흠뻑 젖은 서연을 위해 그는 새 옷과 따뜻한 수건을 준비해 주었다. 그의 행동은 무심한 듯 했지만 세심한 배려가 묻어 있었다. 샤워부터 하세요. 감기에 걸리면 곤란하니까.
그가 서재로 향하며 말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욕실로 들어섰다. 따뜻한 물이 몸에 닿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다. 샤워를 마치고 그가 준비해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지혁은 거대한 통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고독해 보였다. 거대한 성공을 이룬 젊은 시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었지만 그 역시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짐작할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혁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감사 인사는 나중에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은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찻잔을 받아들었다. 최민주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혁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와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공통의 적을 가진 두 사람은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앞으로 그들 앞에는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어디에 각도 없었다. 서연은 지역이 내어준 게스트룸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태양그룹의 공주였지만 이제는 이름 없는 도망자 신세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처음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그녀는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아침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낯선 침실에서 눈을 떴다. 부드러운 최고급 침구와 은은하게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어젯밤의 폭풍우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끼게 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는 순간 온몸을 짓누르는 근육통과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들이 현실을 일깨웠다. 그녀는 도망자였고 이곳은 낯선 남자의 집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다가갔다. 발 아래로 서울의 정령이 아찔하게 펼쳐져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내부는 권지혁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차갑고 미니멀한 인테리어, 최고급이지만 불필요한 장식은 찾아볼 수 없는 공간.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산된 것처럼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거실에서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하는 주식 시세와 경제 뉴스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권지혁은 이미 완벽하게 슈트를 차려입은 채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어젯밤의 추격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그는 다시 은성그룹의 냉철한 CEO로 돌아와 있었다. 그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잘 잤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어젯밤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들렸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침 식사는 부엌에 준비해 뒀습니다. 간단한 것이지만 뭐라도 먹어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그의 배려는 서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단순한 동정심일까?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 그녀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샌드위치와 주스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생각을 정리했다. 권지혁은 최민준의 적수라고 했다. 그렇다면 자신은 그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 최민준의 약혼녀였다는 사실, 태양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신분, 그녀는 자신이 그저 그의 복수 계획에 이용되는 장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결심한 듯 거실에 있는 지혁에게 다가갔다.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혁은 화면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저를 돕는 거죠? 저는 당신에게 위험한 짐이 될 뿐이에요. 최민준이 저를 찾기 시작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한서연 씨, 당신은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서연은 저도 모르게 긴장했다. 나는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와 이익이 따르죠. 당신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솔직한 대답은 오히려 서연을 안심시켰다. 최소한 그는 위선자는 아니었다. 당신은 최민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열쇠라고요.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신은 태양그룹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고 이번 결혼 계약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최민준과 진성그룹이 태양그룹을 어떻게 집어삼키려 했는지 그 계획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지혁은 그녀를 단순한 구출의 대상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었다. 그의 말에 서연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늘 아버지의 결정에 순응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였다. 그녀의 의견은 무시당했고 그녀의 능력은 평가절하되었다. 하지만 권지혁이라는 남자는 달랐다. 그는 그녀 안의 잠재력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저는 경영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아버지는 제가 회사 일에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니까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혁이 그녀의 이력서를 읊듯이 말했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을까? 당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이미 파악했습니다. 당신이 제출했던 태양그룹 신사 업 전략 보고서도 인상 깊게 읽었죠. 당신의 아버지가 왜 그런 인재를 썩히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그의 칭찬에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것은 낯설지만 기분 좋은 감각이었다. 서연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민준의
편집증적인 집착과 폭력적인 성향, 그리고 아버지가 진성그룹의 압박에 못 이겨 자신을 팔아넘기듯 결혼을 강행했던 과정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저 한 여자의 비극이 아니라 거대 기업들의 탐욕이 빚어낸 추악한 진실이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혁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서연의 이야기를 통해 진성그룹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최 회장은 예전부터 그런 식이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수단도 서슴지 않았죠. 몇 년 전, 그들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훔치려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짧게 언급하며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닌 생존을 건 싸움임을 분명히 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계획으로 이어졌다. 우선 당신의 존재를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야 합니다. 모든 CCTV 기록, 통신 기록, 금융 기록까지 내가 가진 자원을 총동원하면 며칠 안에 가능할 겁니다. 지혁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새로운 신분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평범한 신분으로 위장해서 우리는 반격의 기회를 노릴 겁니다. 그는 서재에서 최신형 보안 노트북 한 대를 가져왔다. 이 노트북은 외부에서 절대 추적하거나 해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태양그룹과 진성그룹의 합병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시죠. 분명 어딘가에 그들의 비자금 조성이나 불법적인 거래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겁니다. 당신의 분석 능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는 서연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었다. 서연은 노트북을 받아들었다. 차갑고 단단한 기계의 감촉이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더 이상 그녀는 무력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 뛰어든 전사였다. 물론 두려움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권지혁은 말 우마스임 등 강력하고 신비로운 동맹군이 곁에 있었다. 왜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에 저를 들인 건가요? 다른 안전한 곳도 많았을 텐데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지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가장 어두운 곳은 등잔 밑이라고 하죠. 최민주는 절대로 자신의 가장 큰 적의 심장부에 당신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의 대답은 지극히 전략적이었지만 서연은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느꼈다. 그날부터 서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은 채 노트북 앞에 앉아 수많은 데이터와 씨름했다. 그녀의 뛰어난 집중력과 분석 능력은 지혁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녀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계약서의 조항들 속에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한 균열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성그룹의 거대한 부패를 드러낼 결정적인 단서들이었다. 지혁은 그녀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다. 그는 매일 아침 회사로 출근했지만 틈틈이 그녀에게 연락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고 의지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서연은 권지혁의 냉정한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따뜻한 면모를, 지혁은 한서연의 연약한 외면 속에 감춰진 강인한 의지를 발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혁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그가 무심하게 상자를 건넸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새로운 스마트폰과 함께 여러 개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모두 다른 완벽하게 위조된 신분증들이었다. 이제 당신은 한서연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이 신분들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전화는 외부 도청이 불가능한 보안폰이니 앞으로는 이것으로만 나와 연락하도록 하세요. 그의 준비는 철저했다. 서연은 여러 개의 가짜 이름들을 내려다보았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난 20여 년의 삶이 완전히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조금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솟아났다. 고마워요. 그녀의 진심 어린 인사에 지혁은 드물게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직 고맙다는 말을 하기는 이릅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칠흑 같던 그녀의 인생에 권지혁이라는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 빛이 그녀를 어디로 이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빛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들 사이에는 아직 많은 비밀과 경계심이 존재했다. 하지만 거대한 적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서서히 서로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임시 피난처였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방역을 준비하는 비밀 기지가 되었고,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불안한 동거는 이제 운명을 건 동맹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깨지기 쉬운 신뢰의 씨앗이 그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한서연의 실종은 제게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해야 할 결혼식 전날 밤, 신부가 연기처럼 사라진 사건은 순식간에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리고 그 파문의 중심에는 모욕감과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인 남자 최민준이 있었다. 그는 진성그룹 자신의 집무실에서 값비싼 크리스탈 재떨이를 벽에 던져 박살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의 분노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빌어먹을 감히 날 물먹여. 그의 고함 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다. 한서연은 그에게 사랑하는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양그룹을 손에 넣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리품이자 그의 소유물이었다. 그런데 감히 그 소유물이 제 발로 주인을 벗어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최민준의 자존심과 진성그룹의 명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붉게 타올랐다. 그의 아버지인 최 회장은 아들처럼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차가운 눈으로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애를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언론을 통제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아들의 상처받은 자존심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이번 일로 인해 태양그룹과의 계약이 틀어지고 회사의 주가가 폭락할 것만을 걱정할 뿐이었다. 진성그룹의 힘은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에 결혼을 앞둔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적인 가출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동정 여론을 형성했다. 동시에 뒷세계의 해결사들과 전직 국정원 출신들로 구성된 최고의 전문가팀을 고용해 비공식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전국의 모든 교통망과 숙박업소에 한서연의 사진이 뿌려졌고 거액의 현상금까지 내걸렸다. 서울은 거대한 덫처럼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권지혁의 펜트하우스 안은 바깥 세상에 소란과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지혁은 자신의 정보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며 최민준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오른팔인 김비서가 긴급히 연결한 화상회의 화면에 나타났다. 회장님, 최민준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총동원한 것 같습니다. 경찰 고위층에도 압력을 넣어 비공식적인 수사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혁은 태연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예상했던 바다. 최민준은 자존심 때문에라도 미친 듯이 달려들겠지. 그는 침착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 쪽 미디어 라인을 통해 진성그룹의 자금난과 관련된 루머를 조금씩 흘려 사람들의 관심이 한서연에게서 다른 곳으로 분산되도록, 그리고 정보팀에는 가짜 제보를 몇 군데 흘리라고 해 부산이나 제주도 쪽으로 놈들이 헛걸음하게 만들어. 그의 대응은 빠르고 정확했다. 최민준이 분노에 휩싸여 무차별적인 그물망을 던지고 있다면 권지혁은 그 그물망의 허점을 정확히 노려 역정보를 흘리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이용했던 차량 공유 서비스의 서버에 침투해 한서연의 탑승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모든 디지털 발자국이 지워지고 한서연이라는 존재는 그날 밤 이후로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외부의 위협을 지혁이 막아내는 동안 서연은 내부의 적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TV 뉴스에 등장하는 자신의 얼굴과 슬픔에 잠긴 연기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을 걱정하는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그들이 만든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죄책감을 분노와 결의로 승화시켜 모니터에 더욱 집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태양그룹과 진성그룹의 합병 계약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법률 용어와 재무 데이터로 가득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자료에 매달렸고 마침내 아주 작은, 하지만 결정적인 실마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계약서의 부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었다.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 서류상으로는 홍콩에 본사를 둔 평범한 투자 자문 회사였지만 자본금의 흐름이 매우 불투명했다. 진성그룹이 태양그룹에 지급하는 계약금의 일부가 이 회사를 통해 세탁된 후 다시 태양그룹의 일부 임원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합병이 아니라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내부자 거래를 통해 태양그룹을 헐값에 넘기려는 거대한
음모의 증거였다. 찾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퇴근 후 막 돌아온 지혁에게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혁은 그녀가 정리한 데이터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고의 회계사들도 찾아내기 힘든 자금의 연결고리를 그녀는 단 며칠 만에 맨손으로 파헤쳐 낸 것이다. 대단하군. 당신 아버지는 보석을 손에 쥐고도 그 가치를 몰랐던 게 분명해. 지혁의 칭찬에 서연은 어색하면서도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은 시작일 뿐이에요. 이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고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추악한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공격수였다. 하지만 상황은 그들을 마냥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지혁에게 김 비서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다. 최민준 쪽에서 고용한 사설 탐정 하나가 어젯밤에 추격전이 벌어졌던 지역의 CCTV를 샅샅이 뒤져 지역의 차량과 비슷한 모델이 그 시간대에 그곳을 지나간 것을 확인했다는 보고였다. 아직 지역의 차라고 특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수사망이 점차 그들의 턱 밑까지 좁혀오고 있었다. 놈들의 냄새 맡는 실력이 생각보다 좋군. 지역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서연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우리 때문인가요? 저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지는.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지혁이 말을 잘랐다. 이건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이 정도 위기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있었다. 지혁은 즉시 새로운 작전을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차량과 똑같은 모델의 대포차를 구해 일부러 다른 지역의 CCTV에 노출시켰다. 동시에 그 사설 탐정에게 익명의 제보를 통해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그가 찾은 정보를 거짓으로 보고하도록 만들었다. 최민준의 수사팀은 완벽한 가짜 정보에 속아 넘어갔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위기는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했다. 그날 밤 서연은 지혁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진성그룹에 대한 복수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녀의 시선은 그의 깊은 눈을 향해 있었다. 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타입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세운 벽을 허물고 들어오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초회 회장은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입니다. 지혁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과거의 은성그룹이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때 최 회장은 아버지를 속여 회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나는 겨우 회사를 지켜냈죠. 이건 낙에게 비즈니스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건 전쟁입니다. 그의 고백은 서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비로소 그의 차가운 분노와 철저한 계획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거나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 동질감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그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포겠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싸울 거예요. 그녀의 작은 위로에 지역의 얼음 같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바깥에서는 최민준의 광기 어린 추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방역을 위한 칼날이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서연이 찾아낸 첫 번째 단서는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푸는 시작점이었다. 그녀의 분석과 지혁의 자금력 및 정보력이 결합되면서 그들은 이제 진성그룹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기 시작했다. 추격전은 이제 막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서연이 발견한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라는 실마리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권지혁과 한서연은 그 유령 회사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이제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여러 개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기업 지배, 구조 분석 자료, 그리고 해외 조세 피난처의 위성 사진까지 떠 있었다. 밤과 낮의 경계가 무의미해진 지 오래였다. 권지혁은 그의 막강한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홍콩과 케이맨 군도에 있는 은행들의 내부 자료를 빼내왔다. 암호화된 수천 페이지의 데이터를 해독하고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은 온전히 서연의 몫이었다. 그녀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거짓말의 성을 한층 한층 해체하기 시작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그들은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 결혼 계약은 단순히 두 그룹 간의 불평등한 합병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성그룹이 태양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수년간 공들여 설계한 완벽한 범죄 계획의 활용 점정이었다.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세탁된 자금은 단순히 일부 임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그 돈은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가 합병 승인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자금의 일부가 태양그룹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폭락시키기 위한 작전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일부 확보한 뒤 주가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남은 지분을 헐값에 사들이는 전형적인 적대적 인수합병 수법이었다. 이건 아버지를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충격으로 떨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역시 속고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만약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도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면 그녀는 평생 그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휘저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절망에 빠뜨린 것은 돈의 최종 행선지였다.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돈을 받은 태양그룹 내부자들의 명단이 드러났다. 그 명단에는 서연이 어릴 때부터 삼촌처럼 따르던 박 부사장과 아버지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회사의 재무를 총괄하던 윤 전무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당한 배신은 그 어떤 외부의 공격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서연은 모니터에 떠오른 이름들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그녀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그녀의 자유만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와 그 안에서 함께 땀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 보니 그 성의 내부는 이미 배신자들에 의해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것이다. 한편 최민주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었다. 한서연을 찾기 위한 수색은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있었다. 그가 뿌려놓은 정보원들은 계속해서 엉뚱한 곳에서 허탕을 쳤고, 언론은 어느새 진성그룹의 자금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누군가 사사건건 회방을 놓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내부 소행이야. 우리 계획을 아는 누군가가 정보를 흘리고 있어. 최민주는 자신의 수하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부하 직원들을 향했고, 사무실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한서연이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곱게 자란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님일 뿐이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쟁자 권지혁에게로 향했다. 권지혁, 그놈이 틀림없어. 한서연을 빼돌리고 뒤에서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그는 이를 갈았다.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숨어있는 쥐를 굴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굴에 불을 지르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한층 더 공격적이고 위험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태양그룹의 위기가 닥쳤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한 회장이 심각한 건강 이상으로 경영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나갔다. 이와 동시에 그가 과거에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까지 언론에 터져 나왔다. 이것은 명백히 최민준의 소행이었다. 한서연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이제는 그녀의 아버지를 직접 공격해 태양그룹 전체를 흔들려는 의도였다. 뉴스를 통해 아버지의 굳은 표정과 그를 둘러싼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보며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최민주는 선을 넘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평생을 바친 회사가 이런 식으로 모욕당하고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죄책감과 망설임이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어요. 서연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지혁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해요. 저들이 태양그룹을 완전히 삼키기 전에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혁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얼마나 강해졌는지 느끼고 있었다. 연약한 도망자였던 그녀는 이제 복수의 여신처럼 차갑고 단단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물론이지
이제 방역의 시간이야. 그는 서연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 역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거실 벽면에 거대한 화이트보드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찾아낸 모든 증거와 인물 관계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검은 거래의 흔적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최민준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태양그룹 내부의 배신자들,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부패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 그림을 바라보며 서연과 지혁은 말없이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 했다. 실패는 곧 모든 것의 끝을 의미했다. 결혼 계약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고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위험한 동맹은 이제 운명을 건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최민준의 공격으로 태양그룹이 흔들리자 권지혁과 한서연은 더 이상 수비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그들이 방역할 차례였다. 펜트하우스의 거실, 거대한 증거 보드 앞에서 두 사람은 밤을 세워가며 치밀한 방역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진실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거대한 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다각적인 전쟁 계획이었다. 권지혁은 금융 공격을 설계했다. 진성그룹의 가장 큰 약점은 그들의 문어발식 확장 경영이야. 겉보기에는 거대해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 계열사들이 서로 빚보증을 서며 겨우 버티고 있는 구조지. 이 연결고리 중 가장 약한 부분을 끊어내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뜩였다. 그는 진성그룹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며 그들의 숨통을 끊을 급소를 찾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를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진성그룹이 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익명의 소스로 금융감독기관에 흘리는 동시에 해외 투기 자본과 연계하여 진성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는 공매도 작전을 펼치는 것이었다. 성공한다면 진성그룹은 막대한 자금 손실과 함께 경영권까지 위협받게 될 터였다. 그것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었다. 금융 공격이 외부에서 적을 흔드는 것이라면 내부에서 적을 무너뜨리는 것은 서연의 몫이었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결정적인 한 방, 즉 최 회장과 내부 배신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 내역이나 녹취 파일 같은 것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우리를 도와줄 내부 조력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녀의 판단은 냉철하고 정확했다. 그들은 혼자서 싸울 수 없었다. 동맹이 필요했다. 서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이강진 전무. 그는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로 평생을 태양그룹에 바친 우직한 사람이었다. 얼마 전 최민준과의 마찰로 한직으로 밀려나 있기는 했지만 그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만큼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를 어떻게 안전하게 접촉하느냐였다. 모든 통신이 감시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지역이 만들어준 여러 개의 가짜 신분 중 하나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평범한 대학원생 김민지가 되어
이 전무의 퇴근길에 우연을 가장해 접근했다. 처음 이 전무는 그녀를 경계했지만 서연이 아버지와 자신만이 아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자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안전한 장소에서 그에게 자신이 찾아낸 진실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믿었던 동료들의 배신과 회사가 처한 끔찍한 위기를 알게 된 이 전무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서연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가 이렇게 외롭게 싸우고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이 늙은이가 힘이 될 수 있다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는 태양그룹 내부에서 서연의 눈과 귀가 되어 배신자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위험한 임무를 맡기로 했다. 서연이 태양그룹 내부의 동맹을 확보하는 동안 지혁은 은성그룹의 핵심 임원들을 소집했다. 그의 집무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지혁은 처음으로 임원들에게 진성그룹과의 오랜 악연과 그들의 추악한 실체, 그리고 자신의 복수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번 싸움은 우리 은성그룹의 미래가 걸린 전쟁입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의 선언에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임원들은 잠시 술렁였지만 이내 모두가 굳은 표정으로 지혁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 진성그룹의 비열한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권지혁이라는 리더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쌓아온 전사들이었다. 특히 지혁의 충실한 신복인 김비서를 중심으로 한 전략기획팀은 즉시 진성그룹에 대한 금융공격 작전 준비에 착수했다.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마침내 전쟁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태양그룹 내부에서는 이강진 전무가 서연의 지시를 받아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은성그룹에서는 지혁의 지휘 아래 금융공격을 위한 총알이 장전되었다. 서연은 펜트하우스라는 비밀 기지에서 양쪽의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며 전체 작전을 조율하는 사령관의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전장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들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밤샘 작업을 하다가 지쳐 소파에서 잠든 서연의 어깨에 지혁이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기도 하고, 복잡한 데이터 분석에 막혀 힘들어하는 지혁에게 서연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가장 깊은 곳을 의지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반격의 날이 밝았다. 작전의 시작은 이강진 전무로부터 온 짧은 메시지였다. D-Day, 자료 확보 완료. 그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자료는 최 회장과 태양그룹 내부 배신자들 사이에 비밀 계약서 원본과 그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증거가 그들의 손에 들어왔다. 서연은 즉시 지혁에게 신호를 보냈다. 시작해. 지혁의 짧은 명령과 함께 은성그룹의 전략기획팀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전에 확보해둔 해외 언론사를 통해 진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터뜨렸다. 동시에 월스트리트의 작전 세력과 연계하여 진성그룹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공격을 개시했다. 시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최민주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허둥댔다. 그는 주가 방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그가 정신없이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안 내부에서는 더 큰 폭탄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현은 이강진 전무를 통해 태양그룹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요청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낼 결전의 무대가 마련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모니터에는 폭락하는 진성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 방역의 첫 번째 성공 신호였다. 서연과 지혁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감과 함께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동맹은 굳건해졌고 칼은 뽑혔다. 이제 남은 것은 적의 심장을 향해 돌진하는 것뿐이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 마침내 올랐다. 권지혁과 한서연이 쏘아 올린 방역의 신호탄은 진성그룹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비자금 의혹과 주가 폭락이라는 연타를 맞은 최씨 일가는 그야말로 혼돈에 빠졌다. 최민주는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녔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언론은 연일 의혹을 제기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으며 금융감독 기관의 압박까지 시작되었다. 권지혁 그 자식 짓이야. 최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핏발 선 눈으로 고함을 질렀다. 모든 정황이 권지혁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물증도 없었다. 완벽하게 설계된 공격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성을 잃은 그는 점점 더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한서연에게서 시작되었다고 굳게 믿었다. 그의 광기 어린 집착은 이제 서연을 찾아내는 것을 넘어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향했다. 그는 태양그룹을 더욱 거세게 압박했다. 한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어떻게든 태양그룹의 이사회를 장악해 자신들의 계획을 강행하려는 속셈이었다. 그의 조급함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태양그룹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이강진 전무가 긴급 이사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명분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루머에 대한 진상규명과 진성그룹과의 파트너십 재검토였다. 박 부사장을 비롯한 내부의 배신자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여론의 압박과 소액 주주들의 지지에 밀려 결국 이사회 소집을 막지 못하였다. 결전의 날이 정해졌다. 그날부터 펜트하우스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사회는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서연은 이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강진 전무를 통해 입수한 이사진들의 개인적인 정보와 성향, 그리고 그들의 약점까지 분석하며 누구를 설득하고 누구를 공격할지 계산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앞에 둔 유능한 전략가 같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발표 자료를 만들었다.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의 자금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 최 회장과 배신자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의 음성 분석 자료, 그리고 진성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계획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독소 조항들, 모든 증거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논리 정연하게 정리되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딸이 아닌 태양그룹의 운명을 짊어진 리더로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했다. 그는 자신의 팀을 시켜 이사진들의 뒷조사를 통해 그들이 최민준에게 어떤 회유를 받았는지까지 알아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했다. 만약 이사회에서 패배할 경우 모든 증거가 즉시 언론과 검찰에 넘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다. 그는 서연이 오롯이 싸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다. 밤샘 작업으로 지쳐 쓰러진 그녀를 침실에 눕혀주고 복잡한 문제에 부딪혀 괴로워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서로를 향한 신뢰는 이제 연민과 동지애를 넘어 그보다 더 깊고 애틋한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더 이상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공주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단정하지만 강단 있어 보이는 오피스룩을 입은 낯설지만 익숙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신부는 이강진 전무의 비서 김민지. 그녀는 오늘 자신의 왕국이었던 태양그룹 본사로 이방인이자 전사로서 돌아가야 했다. 태양그룹의 로비는 여전히 웅장하고 분주했다.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낯설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의 얼굴을 보며 서연은 묘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에 위치한 회의실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긴장감과 곧 시작될 전투에 대한 비장한 각오였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대부분의 이사들이 착석해 있었다. 박 부사장을 비롯한 배신자들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상석에는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최민준이 진성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감히 자신의 발밑에서 어떤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강진 전무의 뒤에 서서 조용히 회의실 안의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자신을 팔아넘긴 사람들,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남자, 그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혹은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것이다. 이강진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회 개의를 선언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최근 우리 그룹을 둘러싼 악의적인 루머와 진성그룹과의 합병 계약에 대한 중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최민준의 얼굴에 짜증 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박 부사장은 거만한 자세로 팔짱을 끼며 이 전무를 비웃듯이 쳐다보았다. 이 전무, 늙으면 곱게 은퇴할 것이지. 무슨 망령이라도 들었소. 그의 조롱에 이강진 전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그것은 준비한 모든 것을 시작하라는 신호였다. 서연은 손에 든 USB를 회의실 중앙에 노트북에 꽂았다.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고 그녀가 밤새 준비했던 발표 자료의 첫 페이지가 화면에 떠올랐다. 이제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온 그녀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서연이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자 회의실 전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태양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과 그 앞에 선 이름 모를 여직원에게로 향했다. 최민주는 지루하다는 듯 턱을 괜고 박 부사장은 노골적으로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그들의 눈에 김민지라는 비서는 그저 이강진 전무가 내세운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진 전무님 비서 김민지입니다. 지금부터 태양그룹과 진성그룹의 파트너십 계약에 대한 검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는 몇몇 이사들의 흥미를 끌었지만 배신자들의 경계심을 풀기에는 충분했다. 발표의 첫 부분은 계약의 개요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이었다. 그녀는 마치 이 계약을 옹호하는 것처럼 논리를 펼쳤다. 박 부사장과 최민준의 입가에 비웃음이 어렸다. 그들은 이강진 전무가 고작 이런 수준의 반박을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했다. 회의실의 긴장감은 서서히 느슨해졌고 바로 그 순간을 서연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본 계약에는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은 몇 가지 심각한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연의 목조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화면이 바뀌고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그 중심에는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라는 낯선 회사의 이름이 있었다. 이 유령 회사는 진성그룹이 지급한 계약금의 일부를 세탁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날짜와 금액이 적힌 은행 거래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돈이 흘러들어간 최종 목적지는 여러 개의 차명 계좌였다. 그리고 이 차명 계좌들의 실제 소유주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입니다. 그녀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박 부사장과 윤 전무의 이름이 그들의 개인 계좌 번호와 함께 화면에 나타났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박 부사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자료를 가져와서 사람을 모함하는 거냐.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최민준의 표정도 굳어졌다.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다른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진성그룹이 태양그룹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위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화면에는 권지혁의 팀이 입수한 진성그룹의 내부 보고서가 떠올랐다. 거기에는 태양그룹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폭락시킨 뒤 적대적 M&A를 통해 경영권을 장악한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최민준이 고함을 질렀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표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 이강진. 당신이 꾸민 짓이지. 어디서 저런 미친년을 데려와서. 그의 격렬한 반응은 오히려 그의 유죄를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이사들은 이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에 빠졌다. 바로 그때 이강진 전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초회 사장, 언행을 삼가시오. 그리고 박 부사장, 당신들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증거를 찾아낸 사람이 누군지 알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전무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발표자는 제 비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할 가장 큰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모든 이목이 다시 서연에게로 집중되었다. 이강진 전무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회의실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던 한서연 아가씨입니다. 그 선언은 회의실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죽은 줄 알았거나 혹은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던 태양그룹의 공주가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최민준의 두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한서연이라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박 부사장과 윤 전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소리가 들렸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충격과 경악,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여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서연은 오히려 가장 침착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이사회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 증거를 재생했다. 모든 것을 부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최민진과 박 부사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들이 합병 후 한 회장을 어떻게 내쫓고 회사의 자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떠드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박 부사장과 윤 전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정치적 생명은 이 순간 완전히 끝났다. 모든 것이 폭로되고 궁지에 몰리자 최민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의 얼굴이 징후와 광기로 일그러졌다. 이 개 같은 년이. 그는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그의 폭력적인 모습에 몇몇 이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손이 서연에게 닿기 직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사전에 이강진 전무와 권지혁이 배치해둔 사람들이었다. 보안 요원들은 순식간에 최민준을 제압했다.
이거 놔, 이 개자식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는 발버둥치며 추악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의 오만하고 위선적인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폭력적이고 비열한 본성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났다. 이사들은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진성그룹의 후계자는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몰락하고 있었다.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그는 서연을 향한 저주를 멈추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배신자들은 넋이 나간 채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고 다른 이사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가 던진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원수는 보기 좋게 걸려들었다. 작전은 성공이었다. 태양그룹 본사, 빌딩 맞은편, 검은 세단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던 권지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최민준이 짐승처럼 끌려나간 회의실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이사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처럼 넋을 잃고 있었다. 박 부사장과 윤 전무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잿빛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은 단 한 사람,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과 죄책감, 그리고 이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승리에 도취하거나 상대를 조롱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리더가 보여주어야 할 침착함과 결단력으로 상황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사회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상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충격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화면을 바꿔 앞으로 태양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사기 및 배임 행위를 근거로 진성그룹과의 모든 파트너십 계약을 즉시 파기한다. 둘째, 박 부사장과 윤 전무에 대한 불신임안을 긴급 발의하여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한다. 셋째, 그룹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도려낸다. 그녀의 제안은 명쾌하고 거침이 없었다. 몇몇 이사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강진 전무가 그녀의 제안을 받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서연 양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이사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의 망설임 끝에 이사들의 손이 하나둘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결국 만장일치였다. 배신자들을 축출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자는데 모두가 동의한 것이다. 박 부사장과 윤 전무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회의실 피우져 나갔다. 한때 회사의 2인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그들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태양그룹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 회의실 안에서
태양그룹의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밖에서는 권지혁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이강진 전무로부터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신호를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다. 그의 팀은 사전에 접촉해둔 주요 언론사들과 증권가의 정보 채널에 그들이 확보한 모든 증거, 녹취, 파일 원본, 자금 추적 데이터, 진성그룹의 내부 보고서를 일제히 살포했다.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재벌가 신데렐라, 그룹을 삼키려던 악마를 심판하다. 도망친 신부의 화려한 귀환, 태양그룹을 구하다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의 추악한 실체와 최민준의 폭력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져나가면서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검찰 역시 여론의 압박에 밀려 즉시 진성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미 폭락했던 진성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될 정도로 곤두박질쳤다. 최 씨 일가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탐욕의 제국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권지혁과 한서연이 그린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여론을 장악했고 적에게는 방역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사회가 끝난 후 서연은 가장 마주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러 갔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 한 회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무거운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회한,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한때 거인처럼 보였던 그의 어깨가 한없이 작아 보였다. 서연아. 그는 힘겹게 딸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원망의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늙고 지친 모습을 보니 모든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는 가장 믿었던 친구와 동료에게 배신당했고 하마터면 평생을 바친 회사를 잃을 뻔했다. 그리고 그 모든 대가를 자신의 딸에게 치르게 할 뻔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말에 한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이 아비가 어리석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는 딸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오랜 벽이 마침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새로운 형태로 다시 시작될 수는 있을 터였다. 그 시각 권지혁은 태양그룹 본사 1층 로비에 도착했다. 그는 회의실로 올라가지 않았다.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로비 한쪽에서 그녀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수많은 이사들과 직원들의 경의에 찬 인사를 받으며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태양그룹의 새로운 희망 그 자체였다. 로비 반대편에 서 있는 지혁을 발견한 서연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향해 걸어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소음 속에서 그들 두 사람의 공간만은 고요한 섬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함께 역경을 이겨낸 동지로서의 신뢰와 그 이상의 깊은 감정들이었다. 결정적인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회사를 재건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미래를 축복해 주는 것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 권지혁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2막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한서연이 이사회에서 던진 폭탄의 후폭풍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강타했다.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여론의 문매를 맞고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연일 뉴스에서는 최 씨 일가의 비리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정관계, 로비까지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결국 며칠 뒤 최 회장과 최민주는 나란히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들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그들의 모습은 몰락한 제국의 마지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최민주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질문과 비난의 이성을 잃고 카메라를 향해 욕설을 퍼붓다가 수사관들에게 끌려 들어가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세상은 지켜보았다. 진성그룹이 몰락의 길을 걷는 동안 태양그룹은 새로운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리더십을 증명한 한서연은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룹의 핵심인 전략기획실 총괄 본부장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그녀의 귀환은 단순한 복귀가 아닌 태양그룹의 세대 교체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 앞에는 수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이번 사태로 인해 혼란에 빠진 회사 내부를 안정시켜야 했다. 그녀는 이강진 전무와 함께 밤낮으로 직원들과 주주들을 만나며 회사의 비전을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소통과 명쾌한 위기관리 능력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직원들도 점차 그녀를 새로운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또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박 부사장과 윤 전무의 라인에 서서 부패에 동조했던 임직원들을 처리하는 문제였다. 그녀는 무자비한 숙청 대신 정의와 관용의 원칙을 세웠다. 적극적으로 비리에 가담한 이들은 단호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했지만 상부의 압력에 못 이겨 소극적으로 가담했던 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 그녀의 결정은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 회장은 딸이 회사를 재건하는 모습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딸을 위한 조언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딸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네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너였는데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서연에게 그 어떤 칭찬보다 큰 힘이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권지혁으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이 사적인 일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들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복잡한 서류와 모니터가 없는 공간에서 마주 앉은 그들은 어색하면서도 묘한 설렘을 느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군요. 지혁이 와인잔을 채우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전 아직도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서연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니, 한서연이라는 사람이 가진 힘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작은 바람을 불어준 것뿐입니다. 그들은 함께 싸웠던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위기의 순간에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가 되어 주었던 기억들. 함께 밤을 새우며 전략을 짜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쌓여 그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을 만들어냈음을 두 사람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연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태양그룹과 은성그룹.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진성그룹이 제안했던 약탈적인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자는 진정한 의미의 동맹 제안이었다. 물론이죠. 우리 두 회사가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서연은 기쁘게 그의 손을 맞잡았다.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함께 강변을 걸었다. 시원한 강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쳤다. 지혁은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한서연 씨, 당신은 나에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했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내 삶에 다른 색깔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그의 진지한 고백에 서연의 심장이 작게 떨렸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권지혁 씨, 당신은 내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가장 좋은 스승이었어요.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드럽게 얽혔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며칠 후 한서연은 태양그룹의 전 임직원 앞에서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그녀는 투명 경영과 윤리 경영을 약속하며 직원들과 함께 위대한 회사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 그녀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직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강당의 맨 뒷자리에서 권지혁이 그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부패한 제국은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서 정의와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폭풍 같았던 사건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와 희망이 단단히 뿌리를 내렸다. 한서연의 지휘 아래 태양그룹은 눈부신 재기에 성공했다. 그녀가 추진한 과감한 개혁은 낡고 부패했던 조직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켰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안정되었고, 직원들은 새로운 리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권지혁의 은성그룹 역시 태양그룹과의 건전한 파트너십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했다. 두 회사는 서로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시너지를 창출했고, 그들의 동맹은 재계의 새로운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한편 최씨 일가와 태양그룹의 배신자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수십 년에 걸친 그들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어 그들은 모두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태양그룹의 유능하고 존경받는 리더로서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망치던 겁에 질린 소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결정은 단호하고 현명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권지혁 역시 변했다. 평생을 짓눌렀던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함과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여전히 냉철한 카리스마를 가진 CEO였지만 그의 주변을 감돌던 얼음장 같은 분위기는 사라졌다. 특히 서연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입계는 늘 부드러운 미소가 머물렀다. 그녀는 그의 얼어붙었던 세상을 녹인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혁은 서연에게 드라이브를 제안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화려한 장소가 아닌 1년 전 그들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던 폭풍우 치던 밤의 그 강변도로였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장소에서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노을이 붉게 물드는 강을 바라보며 나란히 섰다. 기억나나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의 적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된 날. 지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러며 어떻게 있겠어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는데 서연이 아련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거래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당신은 나에게 거래 상대 그 이상이라는 것을. 그는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려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한서연 씨, 당신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수만을 위해 달려왔던 나에게 미래를 꿈꾸게 하고 행복을 바라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그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커플링이 들어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또 다른 세 장을 채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증표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유일한 파트너가 되어 주세요. 그것은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청혼이었다. 의무나 거래가 아닌 오직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약속. 서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 수 있어요. 지혁은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고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완전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의 도망은 끝났다. 아니, 사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인생을 찾아 떠나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정략 결혼을 피해 우연히 올라탄 차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자 구원자를 만났다. 그들은 함께 거대한 악과 싸워 이겼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동반자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 회장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는 지혁과의 약속이 담긴 반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지혁이 조용히 들어와 그녀의 뒤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무슨 생각해요?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서요.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 멋진 여정이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다. 지혁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당신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어. 그들은 함께 찬란한 아침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떠오른 눈부신 새벽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선택과 노력으로 쟁취한 자유로운 미래를 향한 약속의 새벽이었다.